네, 그래서 뭐 테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인식하기에는 테크니까 다 성장주겠지. 네. 근데 대표적인 그런 테크 회사 중에 사실 가치주도 많아요. 왜냐면 안녕하세요. 주토피아 구독자 여러분.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입니다. 오늘은 배당주, 가치주 명가 베어링 자산운용의 박종학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베어링 자산운용의 박종학입니다. 이렇게 주토피아 토크쇼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대표님께서는 거의 30년 동안 금융시장 지켜보셨잖아요. 지난해 코로나19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국내 증시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실까요? 예, 작년 되돌아가면은 이제 작년 3월이죠. 3월에 이제 글로벌 그 코로나 바이러스 19 팬데믹에 대해서 이제 선언을 하면서 증시가 굉장히 많이 폭락했거든요. 아마 예전에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 특별히 짧은 기간에 굉장히 많은 그 하락세를 전 세계적으로 공이 이제 나타났고, 그래서 굉장히 좀 당황을 했는데 그 이후에 여러 이제 각국이 이제 재정 정책, 통화 정책 뭐 이런 것들을 또 유례가 없이 빨리 그렇게 하면서 시장이 좀 안정화돼가고,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상승 추세,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그렇게 왔는데 굉장히 좀 펀더멘털하고 증시하고 처음에는 갭이 커가지고 굉장히 좀 당황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조금씩 갭이 좀 좁혀지면서 최근까지도 이제 상승 추세에 남아있고 그렇긴 한데, 여태까지는 어찌 보면 이제 유동성이 워낙 많이 풀려 있었고 그래서 그런 덕분에 좀 시장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제부터는 그 유동성과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이제 어떤 시장의 어떤 그 경제에서의 어떤 정당화가 되려고 그러면 그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보여줘야 되는, 본격적으로 올해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그동안 통화가 워낙 많이 풀렸기 때문에 향후에 또 어떻게 이 통화가 조금 약간 좀 줄어드는 과정을 이제 또 거칠 건가 하는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례가 없는 그런 시장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시장이 또 다시 회복해 왔던 그런 것도 굉장히 좀 특이한 경험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말씀을 이제 종합해보면 좀 팬데믹으로 혼란이 있었지만 유동성 장세의 힘으로 좀 올라왔고, 올해 이제 펀더멘탈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좀 네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최근 그런 금융시장의 가장 큰 트렌드는 동학개미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네네. 벌써 올해 들어서도 이제 녹화일이 오늘 2월 2일인데 연초 이후로 이제 거의 20조 이상 개인 투자자들이 사들였어요. 그래서 좀 금융 전문가로서 이런 개인 투자자가 이렇게 주식시장에 어떻게 주포라고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큰 세력으로 등장한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 그 뭐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통칭해가지고 뭐 동학개미 뭐 이런 표현까지 쓸 정도로 그 개인 투자자들의 그 역할, 증시에서 역할은 정말 뭐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좀 특이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이었다. 왜냐하면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한 게 증시가 많이 하락했을 작년 3월 이후부터 이제 증시를 거의 수급에 있어서는 좀 이렇게 리드를 해나가는 그런 양상이었는데, 그 이후에 시장이 계속해서 좀 상승 추세를 보였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분들이 좀 이익을 얻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만큼 주식에 투자를 하면서 좀 좋은 경험, 긍정적인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개인적으로 내가 정말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 성공했나? 라는 걸 이제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려면 본인 각각 개개인 분들이 처음 주식을 투자했을 때 그 지수 대비해 가지고 얼마나 잘했는지, 뭐 예를 들어 뭐 지난 3월 저점에서 지금까지 만약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셨더라면 아마 110% 정도 수익이 났을 거예요. 그죠? 지수만 그쵸? 보면. 네. 근데 나도 정말 그 이상 잘했을까? 뭐 이런 걸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좀 개인 투자자로서 또 한 가지 더 덧붙인다 그러면, 제가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30년 이상 증시에서 이제 뭐 경험을 하고 이런저런 경험을 했는데, 사실 증권시장은 굉장히 변화무쌍합니다. 뭐 과거에 뭐
90년대로 가면 외환 위기부터 테크 버블, 그쵸. 뭐 글로벌 금융 위기, 뭐 아주 최근 같으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여러 가지 굉장히 변화무쌍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뭔가 증시에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서 성공하려고 그러면 나름대로의 좀 투자 원칙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대표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좀 중요한 거는 투자 원칙. 네, 연락 정말 많이 받으시죠 주변에서 네. 어떤 종목 사야 되냐. 네네. 네, 근데 저희가 그 종목을 꼭 집어드리는 건 사실 좀 어려울 것 같고 네네네. 그러면 어떤 종목, 어떤 섹터에 이제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구체적으로 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 저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태 증시에 별로 관심도 없으셨던 분들까지 연락 온 거 보면 아, 이게 지금 증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구나. 그리고 제 아는 지인들 이렇게 보면은 자제분들이 이제 대학생인 경우가 꽤 있는데 뭐 학생들끼리 수익률 게임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주식 네. 투자하면서. 그래서 굉장히 저변이 많이 이제 확대된 것 같다는 이제 그런 생각은 분명히 들고요. 근데 이제 되게 이제 그런 연락을 하거나 관심을 보이는 거는 어떤 종목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 라는 이제 그런 질문. 그래서 이제 내가 얼마가 있는데 거기에다 몰빵 투자를 해서 요번에 한번 크게 먹어봐야 되겠다. 뭐 이런 이제 생각으로 많이 하시는데 사실 몰빵, 내가 이제 주식시장에 요번 한 번만 투자를 하고 그만둘 거라면 그게 어떻게 보면 한 번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지만 주식이라는 것은 그렇게 보면은 평생 해야 되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식은 늘상 좀 돈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투자하는 그런 거라 그러면 좀 긴 안목에서 내가 그 회사의 정말 주인같이 주주 또는 주인같이 같이 같은 선상에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잘 될 것 같다 뭐 이런 종목들 잘 선정을 해서 길게 투자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개의 이렇게 몰빵 투자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그런 관점에서 몇몇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방법으로서는 글쎄 이제 여러 종목들이 좀 있을 텐데 뭐 그거는 좀 더 이제 나중에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약간 적립식 투자처럼 이렇게 좀 돈이 생길 때마다 투자를 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그것이 좀 가장 안전하고 좀 이렇게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어보면 장기 투자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도 이제 이익 실현을 좀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제가 투자자라면. 네네. 그러면 저는 매수보다는 매도 타이밍 잡기가 진짜 어려운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마켓 타임을 그러면 맞추는 건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야 될까요? 예, 이제 그 사고 파는 거는 사실은 네. 팔 때는 살 때는 일단 살 네. 때는 굉장히 긴 안목으로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마켓 타이밍 해가지고 뭐 언제 사고 팔고 이런 거보다는 이 회사는 정말 앞으로 계속해서 생존하면서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 그래서 주주들한테 뭔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배당이 됐든 어떤 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은 그냥 길게 투자를 하는 게 오히려 맞다. 중간중간에 사고 팔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다만 이제 그 회사의 비즈니스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심각한 어떤 결점이 생겼거나 그럴 때는 당연히 뭐 팔아야 되겠지만 되게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를 함으로 해서 그 복리 효과 같은 것도 노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도 시점은 정말 좀 너무너무 이제 정말 비싸졌다. 생각보다 이 기업이 뭐 한 10배씩 오르고 뭐 20배씩 또 오르고 그러는데 뭐 앞으로 한 뭐 몇 년을 기다려도 정말 그 정도까지 오를지는 어려울 것 같다. 뭐 이 정도가 된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팔아야 되겠죠. 그리고 좀 이 기업이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좀 생존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데가 아니다. 어떤 그런 크리티컬한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또 팔아야 되겠죠. 그거 아니면 좀 길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그리고 또 요즘 또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가치주, 성장주. 네네. 성장주에 투자해야 된다, 가치주에 투자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고 또 베어링 자산운용하면 배당주, 가치주, 명가로 유명하잖아요. 네. 대표님은 어떻게 투자해야 된다고 보실까요? 이제 기업들은 일단 이제 가치와 배당 뭐 이렇게 이제 나눠지고 그거에 대한 정의도 굉장히 각각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치라고 하는 것이 공이 소위 이야기하는 가치 성장하고 좀 약간 이렇게 중복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회사를 볼 때 회사의 그 기업 실적이나 회사단에서의 여러 분석을 통해서 이 회사가 저평가가 됐는지 뭐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종목 선정을 하게 되고 그렇게 투자를 하는데 그 안에 보면은 저희 포트폴리오 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치주, 가치하우스로서 이제 유명하다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안에 보면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치의 성격도 있고 성장의 성격도 있는 것들이 포트폴리오에 이렇게 골고루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꼭 무슨 가치주만 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저평가된 종목들을 길게 좀 이렇게 투자를 장기적인 완목에 투자함으로 해서 저희 벤치마크 대비 해가지고 좀 초과 수익을 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역으로 얘기하면 단기간에는 약간 이렇게 언더퍼폼 할 수도 있고 또는 오버퍼폼 할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뭐 3년, 5년 이렇게 가면 벤치마크보다는 좀 나은 수익률을 내겠다는 게 이제 저희 회사의 어떤 전략이고 나름의 어떤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네. 최근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네네네.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가치주,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성장주란 무엇인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가치주와 성장주에 어떻게 보면은 저희 밸류에이션 할 때, 가치 평가를 할 때, 좀 약간 보는 시각에 이제 소위 이제 현금 흐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이렇게 프로젝션 한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어느 기업마다 영업 같은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하면은 매출이 얼마 나오겠지, 그리고 그거를 할인해가지고 이제 그 기업의 가치를 이제 산정을 하게 되는데, 대개 이제 시중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가치 성장을 얘기할 때는 특히 성장이나 뭐 이거 고밸류에이션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은 뭐 그 기준이라는 게 대개 향후 12개월 이후까지 포함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성과 대비 뭐 예를 들어 현재 가치, 시장 가격이죠. 이 비율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 사실 그렇게 보면은 비쌀 수도 있는 그런 종목들이 3년, 5년 후까지 이렇게 좀 미래를 더 내다보고 그 현금 흐름 같은 것들을 좀 더 이렇게 성장에 대한 그런 가정 같은 것들을 많이 넣어가지고 하게 되면 그거를 또 현금을 이렇게 할인했을 때 좀 싸게 되는 이런 종목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어차피 현재 12개월 기준으로 하면 성장주 같이 굉장히 비싸게 느껴져요. 네. 소위 이제 PE ratio라는 게 결국은 PER, per라는 것이 이제 가격, 그거 대비 어떤 이익이잖아요, 순이익. 네. 또는 뭐 가격 대비 뭐 장부 가격, 뭐 그래서 자본금 같이 뭐 book price, PB ratio. 또는 뭐 다른 여러 가지 그 프라이스 대비해 가지고 난 세일즈 뭐 이런 것들이 다 12개월 주로 이제 그런 걸 많이 보게 되는데, 그걸로 보면 굉장히 비싸지만 3년 5년을 보면 싼 이런 종목이 저희로 봐서는 그게 또 나름대로의 어떤 그러니까 저평가된 종목으로 보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시기를 얼마만큼 보면서 이렇게 측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때로는 소위 얘기하는 가치가 될 수도 있고 성장이 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좀 길게 보면은 이제 사실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논쟁을 많이 하는 것이 3년, 5년 후에 그 기업의 그 현금 흐름이 얼마가 나올지 어떻게 아냐. 지금도 모르는데 향후 12개월 보기도 좀 어려운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추세적인, 구조적인 어떤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잘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추세에 들어가는 그런 기업이라고 해가지고 다 투자를 하면 안 되고, 그 중에서 정말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투자를 하게 되면 그 기업들이 내가 생각하는 가정에 맞게끔
많은 성공적인 어떤 매출을 올린다거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요즘에 논쟁이 많이 되는 게 무형자산의 개념이에요. 네. 장부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가치들, 뭐 예를 들어 뭐 특허라든가 여러 소프트웨어, 뭐 특히 이제 요즘에 인터넷 세상이니까, 그리고 그 세상이 점점 더 넓어지는데 그 안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정작 장부에는 정확하게 그 가치가 나와 있지는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또 디스카운트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틀려져요. 근데 결국은 이게 타이밍의 문제지, 다 끌고 오게 되면은 저희로 봐서는 그 가격이 시장 가격하고 비교를 해서 어느 게 더 싸냐, 그거를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시중에서 얘기하는 PE 레이시오, PB 레이시오 뭐 이런 기준으로 하는 가치와 성장하고는 조금 좀 혼재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좀 그 정의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할 때.